네,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다음 이슈 그리고 미리 언급을 해주셨어요. 7번째 주제입니다. 6월에 유럽에서 미카가 시행이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되게 빠르게 또 진행이 됐어요. 그만큼 아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서 거치고 의견 수렴도 굉장히 잘했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9월이었죠. 처음에 이제 초안이 엉성한 상태로 제안이 됐죠.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이제 보완이 되고 작년에 이제 최종안이 발표가 됐고 6월 29일 날 발효가 됐죠. 그리고부터 1년 뒤 올해 6월 29일부터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규정들이. 그리고 24년 올해 12월 29일부터는 암호자산 사업자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인가제도라든지 시장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 그다음에 각종 이제 감독 규제 체계 이런 것이 본격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과 규정을 뒀어요. 이제 이행 기간을 한 18개월을 뒀거든요. 그래서 본격 시행은 2026년 7월 1일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그 이행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협의가 될 거고, 그런 이제 규정들도 더 차곡차곡 만들어질 거고, 사업자들 또 규제 당국들, 그 유로존이 27개 나라지만 모두 다 똑같은 감독 당국이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도 좀 끌어올려야 되고, 협력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26년 7월 1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제가 될 텐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역시 올해 7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규정인 거죠. 발행이라든지 사업자 인허가 규정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미카는 발행, 그 다음에 사업자 인가 감독, 시장 감독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암호자산 보유자 측면에서, 사업자들의 고객 측면에서 어떤 보호장치를 제공하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일부다. 그렇다고 하면 미카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 7월 1일 전까지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면 좋을까요? 미카가 이제 작년 6월 29일 날 발효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규정안들을 그 이스마라고 해서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규제 당국의 법률적인 기대 수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죠. 그럼 결국 투자자 보호거든요. 시장 무결성, 건전성 확보이고, 그럼 기존의 이 법체계 없이 법태들이 밖에서 활동하던 암호자산 활동들이 어떻게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틀이 정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들, 프로토콜들, 그런 상품들, 또 투자 행태들, 또 사업자의 시장 운영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이렇게 좀 수렴해 간다고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2024년은 어떤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다음 주제인데요. 8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에 시행이 됩니다. 작년 6월 30일에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시행은 이제 올해 7월 19일부터인데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세부 규정을 위한 시행령 그리고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요 내용들 보면 이제 가상자산의 범위가 무엇이냐이죠. 그 CBDC 뺐고요. NFT도 뺐죠. 그리고 예치금 보호인데 고객 예치금을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예치금 관리 기관을 이제 은행으로 이렇게 특정을 했고, 또 이용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하드 월렛에 얼마까지 꺼내놓을 수 있느냐, 이 해킹 위험이 있는데 그거를 종전특검법에서는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인터넷과 단절된 콜드 월렛에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이 개정법 시행령에서는 이제 80%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보험이나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하드 월렛으로 나와 있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심 투자 환경, 시장 무결성 또는 시장 건전성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금지, 또 시세 조정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당장 7월 1일인데요.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 특히 이제 뭐 거래소 또 커스터디안 이런 데서 법 시행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올해가 그 규제 당국의 법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이 시작점,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제기구에서도 그런 요구사항들을
이미 내놨죠. 작년에 IMF가 그랬고 FSB라고 해서 금융안정성위원회가 그랬고 IOSCO라고 국제 증권 감독자 기구죠. 거기에서도 권고사항 18가지인가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미국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이 뉴욕주가 있었잖아요. 뉴욕주도 개정안 냈고 뉴올리언스 있었고 캘리포니아가 세계에서 한 5위 경제권이고 미국에서는 제일 크죠. 여기에서도 디지털 금융자산법이라고 요게 2025년 내년이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것들 미카 또 미국의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법,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자산법 뭐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우리도 이제 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2단계 법안을 이제 준비 또 시행 준비 이런 태세를 갖춰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이슈고요. 11월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2024년 11월 5일에 시행이 됩니다. 정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어요.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하기는 한데 또 대선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트럼프가 메인 후보 자격 박탈도 되기도 했고 근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정말 특정 당파에 한정된 이슈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균형 있게 참가해서 초당적인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좀 다른 산업들을 보면은 대선 결과에 의해서 정말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본 것 같고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규제 방향성이라든지 산업 전반의 지역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현대사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선이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미국 경제 펀더멘탈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본질적인 토대를 갖추고 이러는 관점에서 보면 의회만 보더라도 입법 정책을 보좌하는 그 인력풀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 법안 이것도 계속해서 바뀌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자산법 이것도 굉장히 그 체계를 잘 갖췄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 검토의 결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선이라고 하는 큰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그 제도적인 또 추세, 움직임 그에 따른 결과물이 어떤 모습을 갖춰가고 있느냐 이거를 좀 보는 게 모두가 볼 필요는 없지만 그걸 지켜봐야 할 사람들은 꼭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10번째 마지막 이슈입니다. 4분기 중에 있을 이슈인데요. 한국은행의 CBDC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란은행 산하 싱크탱크 중에 공적통화금융기구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41%가 2028년까지 CBDC 출시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10년 내로는 70% 정도가 CBDC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행은 내년 4분기 중에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BDC 세부 추진계획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 환경에서 기술 실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실거래 테스트는 우리가 쓰고 있는 보조금, 상품 같은 이제 디지털 바우처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기술 실험은 탄소 배출권이 또 테스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산 유통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분기 중에 일반인 10만 명 대상으로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도 일반인이겠죠. 10만 명 중에 꼭 한번 속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 관련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싱글 피아트 단일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준거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에 인가받은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것으로만 이렇게 허용을 해서 실험을 하자, 유통시키게 하자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리테일 CBDC까지 할 거냐 말 거냐. 홀세일 CBDC까지만 할 거냐. 그래서 이 기관형 CBDC 또 범용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CBDC까지 할 거냐.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일단 우리는 이제 예금 토큰 형태로 일부에 대해서만 좀 실험을 하겠다. 그런 관점이라서 이제 앞으로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고 현금 안 갖고 저 현금 계시죠? 한 푼도 없어.
앞으로 전부 디지털 지갑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리테일 CBDC를 갖고 다닐 것인지 아니면 보다 이제 싱글 피아트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다닐지 아니면 지급 결제 수단으로 또 통용될 수 있는 크립토를 갖고 다닐 건지 이런 이제 전환점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은행의 CBDC 실험도 잘 살펴보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시간순으로 살펴받은 주요 이슈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그때 또 중요한 이슈들이 갑자기 생긴다면 바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 체드였고요. 배워서 남주자 투자자 보호센터의 이해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큰 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